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광주는 지난해보다 자동차 관련 예산 등에서 6%가 늘었고 전남은 남해안철도 건설 등 11%가 늘었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이 오늘 오전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지역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2014 지역 희망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 처음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의 내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1,0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는 6%입니다. 정용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대의 조직에는 지난달에 내년도 예산으로 광주시에 691억 원의 시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주겠다고 한 시비는 492억 원, 200억가량이 적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시비를 국비에서 다소나마 만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도 유대의 국비가 국회에서 130억 원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22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가 추가되거나 증액되면서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375억 원의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가 모두 1조 6,58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36억 원, 비율로는 6% 늘어난 금액입니다. 광주시 역점 사업으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195억 원,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준비에 470억이 반영됐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는 광주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10억 원,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12억 원, CT연구소 독립청사 신축에 8억 원 등의 국비가 반영돼 더불어 사는 광주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전남의 내년 사업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남해안철도와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등 해묵은 수원 사업들이 내년부터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사업별로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남해안 고속철도 사업, 2007년 중단됐던 공사가 9년 만인 내년 다시 재개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렸던 2억 원을 국회가 50억 원으로 늘려 반영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전남의 내년도 국고 예산은 5조 3,247억 원, 올해 예산보다 5,200여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예산 100억 원이 포함돼 내년부터 1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등 9개 주요 신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F1 경기장 주변에 마련될 튜닝 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진도 군내 서만간 도로 개설 사업비 등은 국회에서 증액됐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연구개발 사업 3건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향후 성장 동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에 쓰일 예산은 상임위에서 반영시켰지만 예결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여수박람회장 운영비를 비롯해 해양청소년 수련원 등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한 예산도 삭감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광주는 자동차 산업밸리 육성, 전남은 서남해안 해양관광 사업이 역점 과제로 추진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광주는 클린 디젤 부품 산업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자동차 산업밸리로 육성하고 KTX교통과 문화전당 개관을 발판 삼아 문화 중심 도시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은 섬과 해안선, 갯벌 등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서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특화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역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2014 지역 희망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정부 9개 부처가 참가해 지역발전 정책을 홍보하거나 공유하는 한편 전시회나 일자리 박람회 등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다양한 관람객 체감형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박람회 개막식에서 그린카 4대 분야 집중 투자 지원과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산업진흥 성공 사례 분야에 대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제3기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윤장현 시장 주재로 열린 출범식에서 노사민정 대표 20여 명은 민선 6기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추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형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협의체로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능시험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광주 지역 일선 고등학교는 오늘 오전 각 학교별로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 성적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능시험은 난이도가 낮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선택 영역과 과목에 따라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고등학교는 수능시험 성적을 토대로 수험생들과 함께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시민단체가 유치 비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유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2013년 유대회 유치 활동비 분석을 토대로 유치 활동에 뛰어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김윤석 유대회 조직위원장, 회계 담당 공무원들에다 필수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등 국내외 인사들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밝은 세상 측은 유대회 유치 지원 활동비로 지출된 시 보조금 10억여 원 가운데 8억 5천여만 원이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후원금들은 더 어떻게 썼겠는가라고 하는 건 정말 좀 끔찍한 문제가 있다. 이건 수사로 전체 돈을 다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환전을 했다는 해외 활동비 3억 3천여만 원 역시 증빙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유치 관련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입국해서 축하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고 모든 경기 진행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검찰이 국제대회 유치 활동비를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될지 7개월 후 팡파레를 울려야 할 광주 유대회가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도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팀을 구성하고 시도 간 경기 개최 업무 협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내년 7월 3일부터 12일 동안 광주 전남북 70개 경기 시설에서 진행되며 전남에서는 10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워크아웃 졸업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금호 타이어 노사의 단체 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단체 교섭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경력금 150% 지급과 워크아웃 연장 시 임금 반납분 환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견해가 커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워크아웃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졸업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달 안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빙판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2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나주시 문평면 나주나들목 인근 교량에서 3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승합차, 승용차 등 모두 20석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근 도로는 2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약 300m가량 되는 교량 전체에 빙판길이 생겼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 펜션의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국유재산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미 구속된 전 기초의원 최모 씨와 그의 아내를 모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고 해당 펜션이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정식 개통된 것인데 박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 위 80m 높이에서 케이블카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보는 듯 창밖으로 색다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바닥이 투명해 수십 미터 아래를 볼 수 있는 케이블카는 긴장감마저 감돌게 합니다.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어. 개통과 더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한 번
번씩은 꼭 와서 타볼 만한 것 같아요. 여수 배경이 너무 멋있었고 특히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이처럼 해상 케이블카 안에서는 여수의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바다 위의 전망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엑스포도시 여수에 만들어진 해상 케이블카. 섬과 육지를 잇는 1.5km의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09년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정식 개통된 겁니다. 320억 원이 투자된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는 야간 운행도 가능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황전남 건설단체 연합회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원안 건설은 공공발주 물량 감소로 수준안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가 되살아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건설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나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본사 직원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력거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9번째 입주기관인 전력거래소는 전국의 권역별로 설립된 6개 발전 자회사와 함께 가정이나 산업체에 24시간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장성 상무대에 설치된 이른바 전두환 범종의 반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상무대를 방문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새겨 기증한 전두환 범종은 5.18 공원의 무각사에 보관되다가 지역사회의 반발로 인해 지난 2006년에 철거됐으며 그 다음 해에 상무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두환 범종을 반환받을 경우 5.18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대망의 1부 리그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될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훈련 중인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된 지 2년. 무관심과 서름의 시간을 뒤로하고 광주FC가 마지막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격이냐 탈락이냐를 놓고 치러질 경남FC와의 2차례 남은 혈투. 열성 팬들의 성원을 생각해서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승부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선수들이 다 같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준 거는 다 시민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 역시 밀리면 1부 리그 탈락이라는 벼랑 끝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도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4위에 가까스로 턱걸이한 광주FC. 하지만 이후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또 좋은 결과 가져올 거고 1차전은 반드시 승리를 해서 기선제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주FC. 그동안 응원해준 홈팬들을 위해 좋은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일 1일 호프와 바자 사인회를 열고 팬들과 만납니다. 기아 구단과 선수단 상조회는 6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1일 호프와 함께 사인회와 바자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차영화 코치가 완쾌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린 것으로 수익금은 차 코치에게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올해 이용객 숫자가 개항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지난달까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15만 8천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3만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일한 국내선인 제주노선은 올해 2만 4천 명이 이용했는데 47%인 11,500여 명이 지난달 취항한 티웨이 항공의 이용객이었습니다. 전람도는 내년 4월 티웨이 항공의 중국, 일본 노선 취항까지 이루어지면 이용객 2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정일성 합창단의 중국 현지 공연이 진행됩니다.
정일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광주 송원초교 합창단은 내일과 모레 중국 장사 제1중학교와 악양의 후난 민족직업대학 부속초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1시간가량 공연을 벌입니다. 이 자리에서 송원초교 합창단은 정일성 선생의 동요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요를 합창하는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중 교류와 협력을 위해 광주 MBC와 호남대 공자아카데미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가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후원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겨울용 이불과 라면, 참치 등 7천만 원어치의 생필품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에도 김장 봉사활동을 벌여 지역사회 복지시설 25곳에 6천만 원어치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30만 명 중 4%만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불법 고용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도 실제 기온보다 약 2도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출근길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는 아침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비의 형태로 내리겠고요. 새벽부터는 진눈깨비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최고 7cm, 비의 양은 5mm가 되겠고요. 서해안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그제 대설주의보 수준보다는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북서쪽에서 눈구름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구례 영하 3도, 장성과 담양, 화순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4도, 영광과 광주, 나주, 화순 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까지는 눈이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